월세독 촉장으로 찾은 할아버지. DNA 99.9% 충격. 유튜브 스크립트 가족을 찾은 청년 홀로 살아가던 24살 청년이 월세 독촉장 때문에 집주인을 찾아갔다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 동안 손자를 기다린 할아버지와 가족의 사랑을 몰랐던 청년의 놀라운 만남.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0년의 비밀이 있었는데, 혹시 가족 없이 혼자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24살인데 벌써 4년째 완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제가 사는 원룸은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습기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어깨가 무거웠거든요. 탁자 위에 쌓인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료 연체 고지서, 수도료 최종 독촉, 그리고 가장 두꺼운 월세 독촉장까지. 석 달째 밀린 월세 50만 원. 편의점 알바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어요. 대학교 3학년인 제 하루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카페 서빙,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그래도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특히 월세는 가장 큰 부담이었죠. 친구들은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부러워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가장 답답한 건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동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약했거든요. 집주인과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월세도 부동산 사무소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석 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야겠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집주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손에 든 주소지는 같은 동네 안쪽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석 달 밀린 월세에 대해 사과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집주인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거절당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드디어 집주인 집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지만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서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운명을 바꿀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거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아버지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나. 할아버지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준호야. 우리 준호 맞지? 맞잖아.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민수인데요. 여기 월세 때문에 찾아왔는데.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하게 오열하며 제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몰라보겠니? 우리 준호. 내 손자 준호. 할아버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 4살 아이의 모습과 지금 제 얼굴이 겹쳐 보였던 거죠.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똑같았어요. 준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민수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준호를 몰라보겠어.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작은 점까지 똑같잖아. 할아버지는 제 왼쪽 귓불 뒤에 있는 작은 점을 가리켰어요.
저도 몰랐던 그 점을 할아버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길 한복판에서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를 붙잡고 우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할아버지를 함부로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절절한 눈물이 진짜처럼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4살 정도 된 남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도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의 눈매와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끓여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사라진 게 벌써 20년 전이야. 차잔을 받아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을 준호라고 부르는 할아버지의 확신이 당황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민수예요. 준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영민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준호는 겨우 4살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걸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부모와 연락이 끊어진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혼자 지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까지 바꿔버렸구나. 할아버지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4살 준호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진을 보며 더욱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콩나물국 끓여주셨죠.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하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저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을 그리워했어. 할아버지도 함께 울먹였어요. 앞으로 매일 해줄게. 우리 준호 좋아하는 음식 다 해줄게. 며칠 후 반지하 원룸을 정리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쓸 방을 정성스럽게 꾸며놓았어요. 새 이불과 책상, 그리고 20년 전 준호가 쓰던 인형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감동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월세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손자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대요.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우며 살림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씩씩하게 자란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는 매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아버지는 동네 벤치에 앉아 대학에서 돌아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제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준호 잘 자라줘서 고마워. 햇살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실루엣이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참 잘했어.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와 저처럼 말이에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제 이름인 준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진짜 가족의 품에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